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어제는 토요일이었고요.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 9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표정 봐가면서 진짜 좋은지 봐라. 좋습니다. 자, 어제도 녹화했고요.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이제 방청객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공합시다. 자, 우리들의 교재는 몇 페이지 핏인지 한번요. 68페이지 핏이에요. 68페이지. 자, 기체교환. 자, 기체교환. 산소 운반하고 오늘 이산화탄소 운반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교환 거기 나오는데 기체교환의 원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기체교환의 원리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여기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기관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폐가 나오지? 이게 폐포야, 폐포. 그 다음에 혈관들이 쭉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뭐가 있냐? 조직, 세포들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어떻게 되니? 산소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CO2는 나가겠지. 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 교환을 내외호흡이지. 정신 차려라. 자, 외호흡.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그래서 산소를 줘. 그지? 얘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O2를 받지. 자, 이와 같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 교환을 우리 뭐라고 그러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내호흡. 오케이? 자, 이 외호흡과 내호흡. 발성 연습 좀 해야겠다, 야. 자, 목이 좀 틀려야 되는데. 굉장히 저음이지, 그지? 자,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 이 원리는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확산입니다, 확산. 오케이? 자, 확산인데요.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확산. 확산 조심해라. 확산. 오케이. 자,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입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분자들, 입자들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비슷해질 때까지. 오케이. 비슷해질 때까지. 그게 확산이란 말이야. 다시. 산소가 폐포가 많고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이 적으니까 혈액이 적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고 당연히 많은 데서 적은 데로 CO2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동 방향을 보면 어디서 산소가 많고 어디 가서 CO2가 많은지 당연히 알게 되지. 그지? 그지? 자, 기체 분압 차이는 확산에 의해서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요 혈액의 흐름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뭐냐면 동맥혈. 여기가 뭐냐면 정맥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빨간색은 동맥혈. 산소 많어.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혈. 산소 적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자. 일단 얘도 눈깔 좀 그려주고. 콧구녕.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을 150bar/mmHg라고 하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이 공기의 대기압이 760이라는 걸 알았어. 760이라는 거, 오케이? 자, 760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이 있을 거야. 자, 이 공기가 니네들을 얼마로 누른다고? 760으로 누르고 있어. 근데 이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산소야? 20%가 산소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760 중에 20%. about도 20%가 요 정도 나와. 알겠어? 그럼 이건 산소의 분압이야. 산소만이 나타내는 압력이야. 오케이? 전체 중에서 그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바로 분압이야. 분압. 비슷한 예로 그냥 농도다 생각해도 돼. 산소의 농도, 산소 분압. 됐지? 자, O2가 150bar/mmHg. 요렇게 기어 들어갑니다. 자, 기어 들었어. 자, 들이마셨어. 들이마셨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이 안쪽에 산소 분압이 얼마가 되냐면 105가 된다. 105.
자, 우리들의 교재하고는 약간 차이를 둘게. 여기 우리들의 교재는 여기 100이 나왔는데 내가 약간 차이를 둘게. 똑같아. 개념은 똑같아. 자, 여기가 105야. 이 폐포 안쪽이, 폐 안쪽이 산소 분압이.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방금 전에 여기에 있었던 산소의 분압은 158인데 내가 들이마셨더니 폐포 안쪽에 있는 산소 분압은 105야. 이 안쪽에. 이 안쪽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좀 전에 얘기했지. 원리는 이거라고. 기체 분압 차이 확산. 즉, 산소가 여기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쭉쭉쭉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동맥혈 있죠. 요거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얼마가 될까? 자, 요거 이제 외호흡하고 기체 분압 차의 확산 요거 지우고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지울게. 자, 여기 봐라. 여기가 만약에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1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1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158이 들어왔지. 158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막 넘어가지. 가자! 그래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지. 확산은 뭐라고 그랬어? 비슷해질 때까지 가는 거지. 여기가 더 많아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건 확산이 아니지. 그건 능동수송이 돼버리지. 그지? 따라서 비슷하거나 여기가 더 많아야 돼. 여기가 더 많거나 비슷해져야 돼. 따라서 여기는 110이 될 수 없어. 여기가 더 많아질 수가 없어. 이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알겠어? 여기가 105인데 어떻게 여기가 110이 되냐고. 따라서 최소한 105보단 적어야 돼. 105라든가 또는 105보단 적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105 이하. 이거 100이라고 그러면 맞아 떨어져. 자, 산소 분압 100mmHg. 그럼 가자. 100, 쭉쭉쭉쭉쭉, 100, 갔어. 자, 그리고 나서 정맥혈. 결론부터 얘기할게. 정맥혈의 산소 분압이 40이 되어버렸어. 40이 되어버렸어. 정맥혈 속의 산소 양이 40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산소 농도가. 그렇다면은 이 조직세포의 산소 분압은 어떻게 될까? 이 조직세포의 산소 분압. 이 세포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주변에 이제 조직액도 있고. 그러니까 같아. 어차피 세포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산소 분압은 얼마가 될까? 이걸 묻는 거야. 얼마야? 40보다 클까 작을까? 결론은 얘기할게. 40보다 커 작아. 40보다는 작아야 돼. 맞지? 여기가 50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에 산소 분압이 50이 돼서는 안 된다고. 무슨 얘기야? 100인데 100 와가지고 쭉 넘어가. 이제 90, 80, 70, 60, 50, 40이 됐어. 40. 여기가 40이야. 정맥혈 주고 산소를 주고 나서 여기가 4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50인데 여기가 40이라는 얘기 더 많이 갔다는 얘기야. 여기가. 그게 확산이니? 확산 아니지? 확산은 비슷하거나 여기가 더 많은 거. 알겠어? 여기가 더 많아질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방금 꼈는데 점점 흩어져가지고 비슷하게 흩어져 버리는 거지. 저기서 더 진하게 남새를 맞는 게 아니란 얘기야. 확산은. 그지? 따라서 여기는 최소한 얼마 이하가 돼야 되니? 40 이하가 돼야 돼. 오케이? 38이라든가 35라든가 32라든가 40 이하가 돼야 돼. 알겠어? Understand? 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라고? 확산이기 때문에.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확산이라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비슷해질 때까지만 가는 거야. 알겠어? 에너지 소모 있어 없어? 에너지 소모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소모 없이. 알겠지? 자, 이게 확산입니다. 자, 이래서 또 40 가서 또 산소가 쭉 오면 100 쭉쭉쭉쭉쭉 주고 40 쭉쭉쭉쭉 받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 공급이 계속해서 조직세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근데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주는 주된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지. 산소를 운반해주는 주된 당사자가 누구냐 말이야. 혈액은 혈액인데 혈액 속에 누구냐 말이야. 혈장일까 아니면은 적혈구일까? 적혈구지. 적혈구지. 그지? 자, 그러면은 봐라. 산소가 지금 여기 혈액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적혈구. 안에 있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니?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 핸섬 보이. 누구?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주로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의 결합이 일어나.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포하다 이렇게. 포하다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한다. 산소가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 즉 누구랑 결합하는 거? 얘랑 결합하는 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포하다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돼? 결합. 또는 다른 말로
친화. 이런 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헤모글로빈이 있어. 헤모글로빈이 여러 개 있어.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 중에서 산소랑 결합한 비율이 바로 뭐냐면 포화도라고 그래. 포화도. 알겠냐? 전체 100개의 헤모글로빈 중에서 90개가 결합해 있다. 그러면 90%. 50개가 결합해 있다. 그러면 50%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포화도야. 그래서 그 포화된 정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요거 결합력 또는 친화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 다시. 폐포에서는 주로 뭐가 일어나? 산소의 포화가 일어나. 뭐가 크기 때문에? 산소와의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자, 뭐가 크기 때문에?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산소와의 결합력이 크다. 산소 포화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겠지? 동의 문장, 동의 개념을 많이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조직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랑 떨어져.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떨어져.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산소랑 헤어져서, 그치? 헤어져서 리별한 거야. 그치? 헤어져서 리별한 거. 오케이. 핸섬 보이가 차버렸어. 오양 꺼져 있으라! 자, 그래가지고 핸섬 보이랑 헤어졌습니다. 해리가 일어난 거야. 해리. 자, 해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직세포로 공급된 거죠. 조직세포로 공급된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그럼. 조직세포로 공급된 산소량. 이걸 뭐라고 그럴까?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니? 자, 해리도라고 합니다. 해리도. 알겠어요? 해리도. 다시 조직세포로 공급되는 산소량을 뭐라고 불러? 해리도. 따라해봐. 해리도. 오케이. 자, 그래서 조직세포로 공급되는 산소량은 해리도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소가 어떻게 해서 운반되는지 얘기를 합시다. 지금 방금 제가 언급했는데 헤모글로빈이 운반해준다고 그랬죠. 헤모글로빈의 성질이 뭐냐면 산소랑 잘 붙기도 하지만 잘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가능한 거야. 붙기만 잘하면 뭐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만 해가지고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러고 나서 쭉 가가지고 안 돼! 헤어지지 않아. 그러면 얘한테 못 주면 얘는 죽어요. 조직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끝이야. 잘 받기도 하지만 잘 헤어지기도 해야 돼. 변덕이 심한 놈이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핸섬 보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의 성질을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어디 들어있다고 그랬니? 헤모글로빈이. 적혈관에 들어있다고 그랬지? 이 적혈관에 헤모글로빈 단백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3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요 헤모글로빈 하나를 딱 끊을게.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을 꺼내면은 자, 글로빈 단백질이 4개가 모여있는 복합 단백질이라고 그랬어. 그지? 기억나야 돼. 예전에도 했어. 오케이? 자, 글로빈 단백질이 4개 모여있는 복합 단백질이야. 자, 여기 헤모글로빈 하나야. 자, 글로빈 단백질이 4개인데, 특별히 구조에 따라서 이걸 알파 글로빈 사슬, 요건 베타 글로빈 사슬, 요건 베타 글로빈 사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헤모글로빈 한 분자인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헤모글로빈 가운데 철이 있어요. 철을 포함한 햄이라는 게 있어. 햄 분자가 있어요. 그럼 이 철이 결국은 누구랑 결합을 한다?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몇 개의 산소랑 결합할 수 있다고? 4개의 산소랑 결합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만땅 찬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지? 그러면 주변에 적혈구 주변에 이제 뭐 혈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세포라든가 이제 산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산소들이 있으면 쫙쫙쫙 녹아 들어가. 헤모글로빈으로 쫙쫙쫙 녹아 들어가. 맞아? 자, 산소가 쭉쭉쭉쭉 헤모글로빈 안으로 쫙 녹아 들어가니까 이 혈장보다 당연히 적혈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산소가 녹아 있는 거란 말이야. 적혈구 안에 산소가 운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산소가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어? 산소 분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적혈구 안에 이 헤모글로빈들이 산소랑 결합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뭐라고? 요거. 산소 해리곡선이야. 산소 해리곡선. 자, 산소 해리곡선이라는 것은 X축이 산소 분압이고 Y축이 뭐냐면 산소 포화도, 즉 산소랑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비율, 요거. 자, Y축 값이 뭐라고? 산소 헤모글로빈. 이걸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 얘양. 자, 얘양을 다시 세 글자로 뭐라고? 산소 헤모글로빈 양을 포화도. 자, 포화도라고 그래. 포화도. 알겠지? 포화도. 오케이? 자, 그럼 산소 분압에 따른 포화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산소 분압에 따른, 자, 여기 봐봐. 여기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주변에 지금 산소 분압이 높아. 자,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고 여기가 폐포야. 폐포니까 산소가 무지하게 많어. 그럼 가자!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쭉 들어가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가 막 녹아 들어가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녹아 들어가면 산소가
여기 헤모글로빈 일로 와! 그러면서 일로 와서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으로 헤모글로빈 쫙쫙쫙쫙쫙쫙 달라붙어. 그러면 여기서 또 저농도니까 또 고농도에서 또 녹아들어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만땅 차게 돼. 여기에 헤모글로빈 전부 다 산소랑 결합하게 돼. 맞아? 그럼 100% 포화됐다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당연히 포화도는 어떻게 되냐면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그래프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와 같은 그래프 모양이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모양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S자형, 시그모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참고로, 이건 헤모글로빈의 산소 헤리디 곡선인데, 이게 있어. 요것도 있다? 자, 요런 색소 단백질이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뭐야? 예, 미오글로빈이라고 해요. 미오글로빈. 오케이? 자, 헤모글로빈, 핸섬 보이. 얘는 못난 보이. 자, 어쨌든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자, 헤모글로빈 그래프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나오는데 자, 이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미오글로빈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 두 그래프의 포화도 그래프 또는 산소 해리 곡선을 잘 봐봐. 얘하고 얘. 자, 얘는 지금 뭔지 모르겠다. 이건 미오글로빈이 지금 어디서 지금 튀어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헤모글로빈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지.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로서 아까 좀 그랬지? 산소랑 잘 결합하고 또 잘 떨어지기도 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오케이? 근데 얘는 뭐냐 이거 얘. 도대체 얘는 뭐냐 이거야. 그럼 먼저 얘부터 얘기해 줄게. 헤모글로빈. 얘부터 좀 소개할게. 인트로듀스 헤모글로빈. 박수. 자, 얘는 말입니다. 이따위로 생겼어요. 헤모글로빈 알파사슬 2개, 베타사슬 2개, 그 다음에 철철 해서 산소가 4개 붙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산소가 처음에 있을 때, O2 있을 때, 얘 4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얘, 야, 어디 기웃기웃거려. 산소가 처음 있을 때 기웃기웃거려. 어디서 붙어야 되나? 나 좀 받아줘. O2가. 받아줘. 그랬더니, 얘 숨어 있거든, 사실. 그런데 얘가 딱 일로 와. 그래서 딱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붙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 Y축 값은 붙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자. 4개 중에서 붙는 비율이라고 하자. 하나 붙으면 25%, 2개 붙으면 50%, 3개 붙으면 75%, 4개 붙으면 만땅 찼다. 여기 만땅 찼다. 100%다. 이렇게 얘기하자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붙기가 힘들어. 산소가 많아야지 좀 붙어. 산소가 많아야지. X축은 산소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산소가 많아야지 어느 정도 붙어. 알겠어? 그런데 골 때린 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붙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야, 너 산소랑 붙어봐. 행복해. 그래가지고 얘한테 권유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얘 산소가 순식간에 붙어요. 얘하고 얘. 산소가 옆에 있는 친구들 꼬셔가지고 순식간에 붙게. 알겠어? 오케이? 자, 이런 걸 협동적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딱 붙게 되면 일단 2개, 3개까지는 바로 붙어버려. 산소가. 알겠니? 따라서 하나까지 딱 붙었더니 바로 쭉! 3개까지는 쭉 붙어. 알겠어? 근데 마지막 하나가 문제야. 얘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 그지? 마지막 하나는 숨어버려. 얘 셋이서 해피하게 아주 히덕거리고 노니까 얘는 부끄러워. 그러면서 숨어버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 한 놈까지 포화되기 위해서는 우와! 엄청나게 산소가 많아야지만이. 그러지 말고 일로 와! 나랑 사겨!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포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을 때 요렇게 마지막 하나까지 포화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산소 양이 많으면 잘 붙는다는 얘기고 산소 양이 적으냐? 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 얘기야. 오케이? 산소가 요 농도에서 잘 봐. 요 양에서 산소 분압이 산소 농도라고 그랬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변할 때 쭉 산소가 포화됐다가 쭉 해리됐다가 해리라는 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 얘의 양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지? 이만큼의 산소 분압이 우리 몸에서 산소 분압의 양이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했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결합했다가 떨어졌다가 포화됐다가 해리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말이야 이 미오글로빈이라는 녀석은 말이야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오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붙어 있어, 그냥.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기만 해. 맞아? 붙어 있기만 해. 맞지, 요거? 그래프 보니까. 그럼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Who are you? 자, let's introduce MB. 자, 미오글로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육에 있는 색소단백질입니다.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얘도 역시 철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띱니다. 산소랑 상당히 결합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 소고기가 빨갛지? 빨개 안 빨개? 빨개요. 그렇지요. 너 좀 나와서 출연시켜줄게 오늘 진짜. 너는 당첨된 거야, 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핸섬합니다. 핸섬 보이. 오케이? 뒤통수만 좀 잡아주고 싶네. 자, 소고기가 빨갑니다. 왜 빨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녀석이 피에 쩔어서요 그러는 거야. 피에 쩔어서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러면 그 소고기를 물에 빨면은 하얘지겠네? 닭고기처럼 되겠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대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순간 정말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미오글로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 철분이 보충됩니다. 여러분들 그 빈혈 환자들 소고기 먹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성분들의 미오글로빈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산소랑 상당히 결합력이 뛰어납니다. 이 정도니까 얼마나 결합력이 뛰어나겠니? 이 포화도가 결합력입니다. 산소와의 결합력 무지하게 셉니다. 작은 산소 분압에도 낮은 산소 분압에도 다 결합을 해버려 이 새끼들이. 짱이죠. 그렇다면 얘는요, 운반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운반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우리 산소 분압이 이렇게 변할 때, 무조건 붙어 있으니까 운반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죠? 인정하죠? 다만 뭐니? 붙어 있어가지고 산소 꽉 움켜쥐고 있는 놈이니까, 뭐에 적당하니? 산소를 저장하는데 적당한 놈입니다. 누구한테 맞냐면요,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심해 잠수라는 해양 포유류 있죠? 즉, 대표적인 고래 있잖아. 고래 같은 그 고래 고기가 뻘개요. 소고기처럼 시뻘겋단 말이야. 이게 많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산소를 대단히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육세포에 공급해줄 산소를 얘가 갖는 거야. 그래서 자, 포화도는 얘가 더 셉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헤모글로빈, 이건 운반용이고 어디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혈액에 있는 겁니다. 자,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력보다는요,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의 결합력이 더 셉니다. 결국은 혈액으로 날라진 니네들 피 속에 산소가 날라져가지고 헤모글로빈이 결국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 근육에 미오글로빈한테 전달된 겁니다. 이와 같은 포화도 차이 때문에, 즉 포화도는 다른 말로 결합력 차이 때문에. 알겠죠? 네. 자, 요렇게 요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는데요. 오늘 계속 포화도 얘기를 좀 할 거야. 다음 시간까지 계속 완벽하게 포화도 개념이 뭔지, 분압이 뭔지, 그 다음에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 뭔지, 알겠냐? 예전 수능 유형은 뭐였냐면, 산소 해리곡선 가지고 포화도 구하거나 하는 단순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계속 진화해서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표현된 방법들이 달라. 실제로 혈액에서 어떻게 해야지 해리가 되고 포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그래프 얘기는 한물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기본 개념을 할 때는 이 그래프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68페이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기체 교환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산소 운반, 산소의 용해도 나옵니다. 용해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물이 있고요. 여기 혈액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소가 누가 더 많이 녹죠? 여기서 산소가 1만큼 녹으면 여기는 60만큼 녹아요. 산소가 1만큼 녹으면 여기는 60만큼 녹아. 그럼 여기는 혈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혈장 어차피 대부분이 물이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혈장과 혈액 차이가 이렇게 산소의 용해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여기는 누가 있기 때문이야? 적혈구. 그 안에 뭐 들어있기 때문이야? 헤모글로빈. 와, 결합력 60배 더 많이 녹아? 대단합니다. 그러면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오마이갓께서 만약에 실수로 인간의 혈액에 적혈구를 빼고 만들었다면 우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겠니?
넌 살 수 있겠니? 넌 벌써 죽었구나. 유령이구나. 자, 그래서 야, 여기 보면은 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묻는 거야. 살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살게 해보자. 자, 신께서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살면 안 되고요. 자, 우리의 적혈과 빠졌습니다. 우리 혈액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이게 혈액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60배 더 잘 녹는데 60분의 1로 줄어드니까 녹는 산소의 양이 6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심장 박동 횟수가 60배 증가하면 돼. 지금보다. 인정? 공급 60배로 빨리 해주면 돼. 하트빛. 자, 그래서요. 예. 또는 물질 대사 속도가 60분의 1로 줄어들면 돼. 천천히 움직이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못 살겠다는데. 안 되겠다. 이게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은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효율이 뛰어난 놈이군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뛰어난 놈이야. 자, 그런데 이는 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왔고 산소의 운반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알파사슬 2개, 베타사슬 2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밑에 있죠. 참고사항이 있어요. 참고사항. 심화의 창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겠다. 심화의 창까지 하고 좀 쉬자. 이게 말이야. 산소 혈액곡선이 있는데 자, 산소 혈액곡선은 X축이 뭐라고? X축이 뭐라고? 산소 문합, 산소의 양에 따라서 Y축은 뭐라고? 포화도,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산소의 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산소의 양. 됐지?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태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하고 이게 모체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뭐가 더 크냐면요.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산소랑 결합한 헤모글로빈 양이 많다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면 포화도가 크다는 얘기고요. 다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력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결합력이 큰 거야. 산소에 대한 결합력이 큰 거야. 그럼 모체하고 태하고 누가 더 산소에 대한 결합력이 큰 거야? 태하죠.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어 봤으니까 알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니네들한테 산소 주니? 니네들이 엄마한테 산소 주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효를 알고 태어난 나는 엄마 뱃속에서 산소를 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쓰세요, 산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제가 죽습니다. 자, 결국은 엄마한테서 애기에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태아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모체보다 더 포화도가 큰 걸까? 그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지금 일반인들 있죠? 그러니까 모체라고 생각합시다. 이 모체는 이러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엄마 뱃속에는 좀 특이하게요. 특이하게 알파글로빈 사슬 2개랑요. 알파글로빈 사슬 2개랑 자, 베타글로빈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베타 우리 정상인들 우리 몸뚱이에는 이게 있는데요. 헤모글로빈 안에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마글로빈 사슬이 있어요. 감마글로빈 사슬. 차이가 뭡니까? 요게 태아고요. 태아와 모체의 차이는 뭐죠? 태아는 감마글로빈 사슬이 있는 거고 헤모글로빈 안에 모체는 베타글로빈 사슬이 있죠. 그럼 결국은 산소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모체에서 태아로 간다는 얘기는 누가 더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에 대한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마글로빈 사슬이 베타글로빈 사슬보다 산소에 대한 결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해서 뺏기는 거예요. 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시죠? 예, 그 내용이 바로 68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태아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다시 이제 정상인의 모습으로 이 헤모글로빈을 바꾸기 위해서 태아가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요게 파괴되고요. 요게 파괴되면서 새로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새로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적혈구 파괴될 때 나오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혈액과 그다음 피부 밑에 이렇게 침착되면서 노랗게 변해요. 아기가. 알겠습니까? Oh my baby. 자,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베이비가 노랗게 변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생아 황달이라고 그래요. 자, 신생아 황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에서 이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아주 병 아니야, 이건. 병하는 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베이비.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쪽팔리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나서 나머지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